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복잡한 스테이블 코인 정보를 좀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총 7번에 걸쳐서 리플을 집중 분석할 예정인데 오늘이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좀 큰 그림을 봤다면 오늘은 미국 금융 시스템 안에서 리플이 왜 예상 외의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리플, 그거 SC랑 소송했던 회사 아니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네, 많이들 그렇게 아시죠? 네. 근데 바로 그 소송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음. 역설적이게도 말이죠. 맞습니다. 그 법적 다툼 덕분에 리플이 현재 미국 규제 환경에서 가장 유리한, 어쩌면 가장 합법에 가까워진 자산일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와, 그게 어떻게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전력이랑 또 맞물리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먼저 지금 미국의 현재 상황을 좀 짚어봐야 하는데요. 2024년, 2025년을 지나면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확실하게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고 굉장히 서두르고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FIT221 법안, 예전 이름으로는 지니어스 법안이었죠. 그리고 과거에 논의됐던 RFI의 법안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아, 그런 법안들이요? 핵심 목표는 명확합니다. 정부가 감시 가능하고 투명한 스테이블 코인만 허용하겠다. 이거예요. 결국은 통제하겠다 이런 거군요. 네, 단순히 코인만이 아니라 그 코인이 돌아다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그걸 발행하는 회사, 유통과정, 전부를 법의 통제 아래 두려낸 아주 큰 그림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리플하고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소송 결과가 정말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다들 기억하실 텐데 2020년에 SEC가 XRP는 미등록 증권이다. 이러면서 리플을 기소했었잖아요. 네, 시끄러웠죠. 그런데 2023년 7월에 법원이 시장 예상을 좀 뒤엎는 판결을 내립니다. 아, 그 판결이요? 네. 거래소 같은 곳을 통해서 일반 대중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물론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한 부분은 증권으로 보긴 했지만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일반 투자자 대상 판매예요. 이 판결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죠? 현재 미국 법원에서 이것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이른바 비증권 판례를 명확하게 확보한 주요 암호화폐 자산이 사실상 XRP가 유일하다는 점 때문이에요. 아, 정말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다른 주요 코인들도 아질은 아니라는 건가요? 네, 비트코인조차도 상품이냐 뭐냐 법적 지위가 아직 완전히 명확하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SEC가 계속 좀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SEC랑 그렇게 싸웠는데 그 덕분에 XRP가 미국 내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이 가장 낮은 디지털 자산 중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법적 리스크가 오히려 줄어든 셈이죠. 와, 진짜 역설적이네요. 자,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왜 하필 리플의 기술, 특히 리플넷이라는 이 금융 네트워크에 주목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소송에서 좀 이겼다, 이것만은 아닐 텐데요. 그렇죠. 당연히 그 이상이죠. 몇 가지 이유를 좀 짚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그 법적 명확성.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리스크 낮은 대안을 선호하겠죠. 네, 당연하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리플렛이라는 결제 네트워크하고 XRP라는 디지털 자산을 분리해서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분리가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나중에 자체적인 디지털 달러, 즉 CBDC를 만들거나 혹은 정부가 승인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을 때 그걸 꼭 XRP 위에서 돌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리플렛이라는 인프라 위에서 운영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XRP 코인을 쓰든 안 쓰든 리플렛이라는 이미 잘 닦여있는 고속도로 자체는 되게 매력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자체의 가치에 주목하는 거예요. 게다가 리플은 이미 여러 나라 중앙은행들하고 CBDC 시범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꽤 있어요. 팔라우, 부탄, 조지아 같은 나라들이랑요. 아, 경험도 있군요. 네, 만약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추진한다면 이미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된 기술 인프라를 활용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죠. 그렇겠네요. 더 크게 보면요. 이게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어떤 전략적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기존 국제 결제망인 스위프트 시스템 외에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을 때 규제 리스크는 낮고 기술적으로 검증된 민간 네트워크라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옵션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가능성들이 그냥 단순한 추측은 아닌 것 같다는 정황들도 좀 보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리플이 미국 연준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 페드나우랑 연동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아, 페드나우요? 네. 그리고 미주개발은행 IDB 같은 국제기구 보고서에서도 리플렛이 언급되기도 했었고요. 이런 점들을 보면 리플은 그냥 단순 암호화폐 기업이라기보다는 뭔가 잠재적인 국가 금융인프라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점점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이 모든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규제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신뢰성 있는 인프라를 찾고 있는데 리플렛이 그 아이러니한 법적 명확성을 등에 업고 아주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XRP 자체의 운명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리플렛이라는 인프라는 이미 제도권의 레이더망 안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분석을 정리해보면 핵심은 규제 명확성과 검증된 기술력, 이 두 가지가 리플넷을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잠재적인 국가 기관망 후보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네요. SEC 소송이 오히려 기회가 되었을 수 있다는 점, 이거 참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규제와의 충돌이 오히려 합법성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건가? 뭐 이런 질문이요. 리플의 사례가 다른 기술이나 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지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리플넷이 정말로 디지털 시대 스위프트가 될 수 있을지 기존 국제결제 시스템과 비교하면서 그 가능성을 좀 더 냉정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